네, 장은 소화기관 중에서 위로부터 이어지는 가늘고 긴 관으로 크게 소장과 대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장기들이 있는데 작은 창자, 소장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이유는 소장에 치명적인 질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소장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독성 물질이나 알러지 항원을 내보내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온몸의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위나 대장 질환과는 달리 소장에 생기는 질환은 사실 진단에 어려움도 있고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대장암은 들어봤는데 소장암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소장은요, 네. 5 내지 8m 정도 길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제 지름은 2.5에서 3cm 정도로 작습니다. 점막은 돌림주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0.5에서 1.5mm 길이의 수많은 융털로 덮여 있어요. 음식물이 닿는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영양분의 흡수를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돕는 거죠. 네. 또 대장은 소장과 같이 원통형의 긴 자루 모양의 이긴 한데 소장에 비해서 비록 짧지만 내부 공간이 넓습니다. 길이는 약 91cm에서 한 125cm 정도 되고 지름은 막창자 부위가 약 8.5cm로 가장 크고 구불창자로 하는 거는 약 2.5cm 정도로 좀 작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이대원 선생님이 작은 것이 더 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힌트였죠. 네. 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장의 기능이 보입니다. 네. 장의 기능은 첫 번째, 최고의 면역 기관입니다. 네. 유해균과 독소를 걸러내어 염증을 억제하고요. 네. 그리고 면역력이 낮을 땐 높이고 과도한 면역력은 낮추는 면역의 컨트롤 타워이기도 합니다. 장이 면역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한다니 놀랍네요. 예. 자, 두 번째는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행복 호르몬 분비입니다. 오. 오, 의외예요. 이거 무슨 말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주로 기분과 식욕, 수면에 관련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제 뇌에 존재하는 세로토닌 양은 5% 미만이고요. 95% 세로토닌이 위장관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뇌의 조절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불안감, 우울감 등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독소 방어 기능입니다. 소장이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를 대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독소가 체내에 침투하여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네. 예를 들어 장누수 증후군처럼 장 점막에 손상이 생겨서 글루텐 등 독소들이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혈액을 오염시키고 탁해진 혈액이 체내를 이동하여 네.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면역력에 호르몬에 독소 방어에 기가 막힌 장 기능들이 있네요. 예. 자, 그럼 네 번째 기능은 또 뭡니까? 자, 마지막으로 장의 네 번째 기능은 네. 세균 집합소입니다. 세균 집합소? 세균하면 싫어. 네. 느낌이. 그게 이런 소리입니다. 장과 뇌의 소통의 매개물 중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네. 장내 세균인데요. 네. 사람 한 명이 장 속에 사는 세균의 수는 대략 100조 개로 2kg 정도에 됩니다. 네. 줘요? 네. 여러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내 박테리아의 변화가 비만, 영양실조, 신경계통의 질환, 우울증과 같은 만성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네. 매일 만나는 친구, 네. 하지만 저처럼 장이 안 좋은 친구는 네. 가끔 만나는 친구. 네. 그래서 만나면 정말 반가운 친구, 바로 똥입니다. 정말 숭고한 활동인데요. 네, 인간의 신체 활동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배설일 겁니다. 그렇죠. 이 대변을 보면 그 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형태와 색깔로 구분해서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네. 훌륭하고네요. 네. 정말 친절하네요. 네. 먼저 갈색변입니다. 네. 이 건강한 대변의 색깔은 보통 이렇게 갈색을 띠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육식, 고기를 많이 드신 분들은 뭐 색깔이 좀 더 짙어지기도 하고 좀 더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대변 보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유. 대답을 손을 못하겠어요. 들어요. 네, 마음의 손을 들을게요. 저희는 마음의 네, 손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네. 조금 병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붉은면이네. 이 붉은색 변은 대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색깔인데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혈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변에 뭐 이런 피가 섞여가지고 이런 색깔을 본다라고 하면 대장암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삐뽀삐뽀 이런 대변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응급실에서 되는 저를 거군요. 찾아주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검은색 변입니다. 네. 이 검은색 변도 역시 붉은색 변과 마찬가지로 소화기관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인데요. 속쓰림 증상이 있다가 뭐 이런 갑자기 흑변을 봤다라고 한다면 네. 궤양이라든가 위염, 위암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죠. 요번에는 좀 네. 특이한데요. 네. 요번에는 뭐 녹색변입니다. 네. 이 녹색변은 주로 이제 담즙, 네. 저희가 쓸개즙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담즙 배출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색깔입니다. 담즙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갈 경우나 다량의 설사를 했을 경우 또는 소화불량이 심한 경우에도 이런 색깔의 대변을 볼 수가 있겠죠. 쑥떡 많이 먹으면 나오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색깔의 변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색변도 있네. 네, 좀 색깔이 좀 그렇죠. 이 색깔 역시도 담즙. 아까 말씀드린 쓸개즙과 연관된 색깔인데요. 네. 만약 대변의 색깔이 이렇게 회색빛이 있거나 흰색이라면 흰색도 있어요.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그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 이런 상태의 변을 변이. 보게 됩니다. 대변을 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 담낭염 또는 담도폐색, 그다음에 뭐 담석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 더 하얀 색깔의 뭐 대변을 봤다. 그럴 경우에는 뭐 담도암이나 췌장암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색깔입니다. 대변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도 장의 건강 상태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건강한 바나나다. 예, 건강한 대변의 모습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장이 건강한 사람들의 변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약 길이는 12cm에서 15cm 정도의 이런 바나나 같이 예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모두 다들 이러시죠? 말을 못 하겠네요. 이런 모양의 대변을 만나는 날까지 예. 네. 장 건강에 풀철주야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